우리가 주먹으로 사람을 쳐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차로 사람을 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 90% 이상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이걸 추가로 가입하거든요. 바로 대인 무한입니다. 이 대인 무한을 추가로 가입만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우리는 법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거죠. 정말 돈이 없어서 이 대인무한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차로 사람을 치고도 누구는 재판을 받고 누구는 재판을 안 받으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로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대인 무한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쉽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너와 나, 그리고 네 거, 내 거. 어려운 말로는 대인, 대물, 자손, 자차인데요. 쉽게 말하면 너, 나, 네 거, 내 거입니다. 너, 나, 네 거, 내 거. 자동차 보험은 원래 상대방을 위한 보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보험. 상대방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상대 재산을 위해서 2천만 원. 딱 이렇게만 보험을 들면 운전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안 들면 그때는 과태료를 내는 거죠. 즉 나라에서 정한 필수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1억 5천 그리고 2천만 원. 근데 여기 우리가 꼭 추가로 하나는 들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한 대인무한입니다. 대인무한. 이거는 가입만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실수로 누군가를 차로 다치게 했을 때 원래는 형사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 형사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먹으로 누군가의 이렇게 코를 때려서 코피가 나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차로 누군가의 양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이긴 한데요. 상대 피해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정작 이 법이 나한테는 유리한 법이니까 우리가 대인 무한을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인 무한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매년 우리가 구입하는 일종의 면죄부와 같은 겁니다. 면죄부라고 하면 있던 죄가 없어지니까 면죄부가 아니라 면제부라고 할게요. 면제부. 이런 면제부, 면책특권 같은 거예요. 물론 이런 면책특권이 필요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어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올 만한 아주 외진 한적한 곳에 혼자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트럭을 한 대를 모는 거예요. 혼자 내 사유지에서 종종 짐을 옮길 때 차를 쓰는 거죠. 그런 트럭을. 그럼 일종의 경운기처럼 쓴다고 보면 돼요. 보세요. 나는 자연인이에요. 트럭을 끌고 일반 도로로 나갈 일도 없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런 나도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하러 들어요? 누구를 차로 칠 일도 없고 누군가의 차를 긁힐 일도 없는데 자동차 보험 뭐하러 들어요? 그럼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면 과태료 나오겠죠. 과태료 나오면 하루에 한 5, 6천 원 정도 나와요. 한 달이면 거의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과태료를 떠나서 아무리 내가 혼자 사는 자연인이어도 이런 법을 어기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대인 1억 5천, 대물 2천, 딱 여기까지는 들어야 과태료를 안 내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나는 자연인이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급한 일로 병원 같은 데를 트럭을 몰고 일반 도로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대비해서라도 최소한 상대방을 위해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 상대차나 재산을 위해 2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은 꼭 들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무보험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자기 신체 손해, 자동차 상해, 자기 부담금, 할증 기준금액, 마일리지 특약, 막말로 이런 거는 필요하면 들고 필요 없으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 말은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 법적으로 의무보험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정말 의무보험만 가입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상황과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사연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필수이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대인 1억 5천, 대물 2천만 원이 필수다. 즉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도로로 몰고 나갈 땐 최소 이 정도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의무보험입니다. 이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한 2, 30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이것만 가입하는 것도. 자손, 자차 이런 거 빼고요. 근데 이 의무보험에 있는 대인 1억 5천만 원, 즉 상대방을 위해 드는 보험, 즉 너를 위해 드는 보험, 이 1억 5천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억 5천이 사고당이 아니라 한 명당 1억 5천이거든요. 쉽게 말해 만약에 100명이 다쳤다. 그러면은 100명이 크게 다쳤다. 그러면은 100 곱하기 1억 5천, 150억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예를 들어 아까 제 트럭을 몰고 도로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나는 혼자 사는 자연인이에요. 나는 자연인. 오랜만에 도로로 운전을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로 오랜만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이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앞차에는 70대 어르신 한 30여 분이 꽃구경을 나가는 그런 관광버스였어요. 그냥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이 사고로 차에 타고 계신 어르신들이 다 생을 마감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물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극이죠. 그저 의무보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법적으로 얼마를 보상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은 사망 위자료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뭐 최대 1억 5천이에요. 그럼 30명 곱하기 1억 5천, 30 곱하기 1억 5천은 45억이죠. 그리고 뭐 버스는 뭐 워낙 오래된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2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45억과 내가 손해를 끼친 45억, 그리고 자동차 버스 2천만 원, 45억 2천만 원을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보험에 들고 있어요? 의무보험이 있잖아요. 의무보험, 대인 1억 5천, 대물 2천. 여기서 말하는 1억 5천은 사고당이 아니라 명당이에요. 한 명당 1억 5천이 나와요. 그러면은 30명이면 30 곱하기 1억 5천, 45억이 내 보험으로 해결이 되죠. 그리고 대물 아까 2천도 들었잖아요. 대물 2천. 그래서 또 마침 버스가 2천만 원짜리 노후된 버스였어요. 그럼 나는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큰 돈 45억 2천만 원을 어쨌든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여기서 야 그게 다냐, 재판 받으려면 또 유족이랑 합의해야지, 그럼 합의금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반문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럴 때를 필요한 게 또 있죠. 운전자 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합의금을 위해서 드는 게 우리가 운전자 보험이다 라는 거고, 아까 노인분들 이야기는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노인들은 이제 나이가 많은 것도 서럽지만 이 사망 시 위자료가 거의 1억 5천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예로 월 5천만 원을 버는 30대 가장을 내가 횡단보도에서 치여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가정을 하면 30세라고 해볼게요. 30세. 이때는 사망 배상금이 거의 한 80억에 가깝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30대니까 30살이잖아요. 30부터 65세까지 거의 35년간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은 이 사람이 벌 수도 있었던 이 미래의 수익까지 감안을 해서 제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말도 안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이렇게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65세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기준이 현재 65세에서 한 70세 이상으로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대인 1억 5천만 원이 아까 사고당이 아니라 사람당이라고 했잖아요. 70대 노인 30명은 곱하기 1억 5천에서 45억을 해결을 했어요. 대인 보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30대 가장은 80억이에요. 그리고 근데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그럼 80억에서 1억 5천만 빼면 78억 5천만 원을 내가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있냐고요. 78억 5천만 원을. 나는 자연인인데 그냥 산속에서 자급자족하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운전자 보험이다? 아니죠. 여기서 필요한 거는 다시 대인 무한이 필요한 거예요. 대인 무한. 사망 보상금이 80억은 이거는 합의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80억은 사망 보상금이니까 대인 보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대인 1억 5천만 원만 들었으면 78억 5천만 원을 내가 내야 되지만 대인 무한을 우리가 추가로 들었으면 말 그대로 무한이기 때문에 78억도 해결이 된다. 80억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 무한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어도 무조건 대인 무한까지는 추가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80억을 내야 하는 상황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대인 무한을 추가해야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적 테두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줄여서 교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생기게 된 배경은 자동차가 이제 너무 많아지고 이런 접촉사고, 단순 접촉사고도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거 다 재판을 하려면은 사법 시스템이 이제 마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소비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 라고 해서 답을 찾은 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그런데 이 교특법이 모든 그 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다 좋게 봐주는 건 아니고 절대 안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대 중과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민식이법이나 그런 거 있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다든가, 스쿨존에서 학생을 치었다든가, 과속, 신호 위반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차를 받았는데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사법부, 정부도 봐주지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이런 12대 중과실에 속한다면 아무리 이 대인 무한,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이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 피해자 합의금,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나라에 벌금도 내야 하잖아요. 이렇게 거의 수천만 원은 쉽게 깨지는 이런 큰 돈이 나가는 걸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인 거죠. 자동차 보험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운전자 보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운전자 보험은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법규를 어겼는데 또 그때 마침 운이 없게 상대방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그때 이제 큰 돈이 들어가니까 나를 위해 드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지는 않았어. 근데 12대 중과실에도 해당되지 않아. 근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어. 이럴 때 상대방을 위해서 드는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자손과 자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나 자손 자차에 대한 영상은 다음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지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려면 대인 1억 5천, 대물 2천은 필수다. 법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인 무한은 무조건 추가해서 가입해라. 이건 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사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대인 무한을 꼭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2대 중과실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하면 큰 돈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최소한의 방패이다.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